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간밤에 나온 미국의 11월 고용 동향 지수가 전월 대비 상승했습니다. 조사를 진행한 컨퍼런스 보드 측은 비농업 고용의 선행 지표격인 고용 동향 지수가 올해 처음으로 반등했음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뉴욕 연은이 집계한 소비자 기대 조사에서 가계 재정 상황이 개선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상승하면서 미국의 양호한 경기가 재확인됐는데요. 다만 1년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3%로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오면서 내일 발표될 11월 소비자 물가지수에 대한 경계감을 더욱 자극하고 있습니다. 전일 뉴욕 선물 현물 시장에서 금 가격이 2주 만에 최고치로 상승했습니다. 연준이 12월 FOMC를 통해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중국 중앙은행이 7개월 만에 금을 다시 사들였다는 소식이 매수세를 촉발했다는 분석인데요. 이에 대해 TD증권의 원자재 전략 책임자는 금 가격 상승의 가장 중요한 요인은 지난 7일 중국 인민은행이 11월에 16만 트로이온스의 금을 매입했다고 밝힌 소식이라며 시장 참여자들은 다른 중앙은행들도 인민은행의 추세를 따를 수 있다는 희망을 품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지 시간 9일 중국 공산당은 시진핑 총서기 주재로 중앙정치국 회의를 열고 내년 경제 기조에 대해 안정 속의 진보 추구를 견지한다며 개혁 심화와 개방 확대, 내수 확대, 과학기술 혁신, 부동산 시장 안정화 등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내수 촉진을 강조하며 보다 적극적인 재정 정책과 적당히 온건한 통화 정책을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이에 대해 블룸버그 등은 경기 부양을 위해 14년 만에 통화 정책이 완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한편 오늘 오전 시 주석은 주요 국제경제기구 10곳의 수장의 대화에서 중미 관계가 안정적이고 건강하며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발전하도록 추동할 의향이 있다면서 미국이 중국과 마주보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서 관세 전쟁과 무역 전쟁, 과학기술 전쟁은 역사적 조류와 경제 규칙에 어긋나고 승자가 있을 수 없다며 높은 수준의 대외 개방을 추진한다는 중국의 결심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발언과 함께 중국은 올해 경제 성장 목표를 달성해 세계 경제 성장의 가장 큰 엔진 역할을 계속 발휘해야 할 것이라는 충분한 자신감이 있다는 기대도 덧붙였습니다. 중국 경제에 대한 시 주석의 자신감과는 달리 중국의 11월 수출입 실적이 시장 예상치를 크게 밑돌면서 경기 둔화 우려가 심화됐습니다. 오늘 중국 해관 총선은 자국의 11월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6.7% 증가하는 데 그쳤다고 발표했는데요. 이는 12.7% 증가했던 10월보다 크게 낮아졌을 뿐 아니라 전문가 예상치인 8.5%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특히 수입은 14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하며 내수 부진이 심각한 수준임을 드러냈는데요. 이에 대해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는 해외 업체가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승리를 점치고 중국 상품 주문을 앞당긴 데 따른 기저효과가 수출 부문에 자리했다고 분석을 했고 메이뱅크 등 여타 기관의 전문가들 역시 미국의 대중관세 인상과 글로벌 경기 둔화 가능성을 고려할 때 중국의 수출 증가세가 내년에는 더욱 둔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지금은 해선시대.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상황을 가장 빠르게 알려드리는 시간 해선시대 정규현입니다. 어제 미국 시장은 중국이 엔비디아를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는 소식에 기술주들 하락을 했고 주요 3대 지수 모두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발표될 CPI를 앞두고 경계감도 이어지는 모습인데요. 또 뉴욕 연은에 따르면 현재 소비자들은 추후에 인플레이션 상승률이 계속해서 올라갈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연준의 추후 금리 인하 경로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해선시대 오늘도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에게 필승 전략을 나눠주시는 필승 마스터 나왔습니다. 마스터님,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해선시대 필승 마스터입니다. 한 주 많이들 힘드셨죠, 그죠? 뜻하지 않는 국내 일이 있어서 많이 힘드셨을 텐데요. 다행히 오늘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단기간에 좀 그칠 것이라는 분위기가 만들어지면서 오늘 좀 시장 자체가 상당히 좋게 나왔었는데요. 어제는 이제 코스피 코스닥 하락 종목수가 역대 두 번째로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코스닥 같은 경우에 사상 최대 상승 종목수를 기록했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상승 종목이 1,590개, 그다음에 하락이 한 70개 정도 이렇게 됐던 것 같은데요. 제 기억에도 진짜 상당한 상승세를 시현했다 이렇게 봅니다. 오늘 이제 우리 방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제가 이제 어제 장 판단하고 오늘은 무조건 상승한다 쪽으로 승부를 걸었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코스피 지수, 선물 지수 338대에서 매도 쳐서 이제 317대까지 온다 했었고요. 거기서 찍고 오늘 한 번 더 어제 더 빠지고 오늘 장 자체가 이제 차트상으로 보시면은 좀 반등할 수 있는 그런 모양들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특별한 변수가 없다라면은 반등한다 이렇게 봤던 이유가 제가 이제 해선시대 첫 방인가요? 한번 얘기할 때 우리 장을 만드는 시장 주체, 개인, 기관, 외인 이 수급 상황을 잘 봐야 된다 했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파생하는 입장에서 보시면은 시장을 조율하는 큰 키가 있습니다. 옵션 매도와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 외인들이 최근 어제 포함해서 그 전날까지 해서 선물을 매수를 하고 그 매수를 보통 당일 청산, 최근 같으면 이제 불안한 그 상황 때문에 이 선물 매수분을 보통 일부 청산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이틀 동안 청산 안 하고 계속 선물 매수를 갖고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지금 우리가 내일 모레가 이제 옵션 만기잖아, 그죠? 네. 그런 대비를 얘들이 지금 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 들어서 오늘 아침에 이제 제가 본 자리에서 그 자리가 지키기 때문에 오늘은 선물 지수로 321대나 322까지는 반등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우리 같은 경우에 아침에 시가 쪽 밑에서 매수받고 한 4%, 5% 정도 상승 부분을 먹었었는데 그런 부분도 이제 파생을 하시다 보면은 어떤 이제 숫자라는 부분 그 부분 쪽에 많이 이제 접근을 하는데 그래서 외인 포지션들을 잘 보시면은 그런 부분들의 답이 나옵니다. 다만 이 부분에서 외인들의 현물 부분이 지금 안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 최근에 외인들이 한 4조 5천억 정도 현물을 팔았단 말이에요. 네. 그 부분이 아직 현물 쪽으로는 안 들어오고 단기간에 어떤 수익을 노리고 지금 파생 쪽으로 지금 외인들이 3일 동안 계속 지금 하고 있거든요. 다만 오늘 산 것 중에 한 30% 정도를 종가 부분에 일단 정리를 좀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 모레 만기까지 외인들이 지금 선물 포지션을 유지하면서 현물 쪽에 이제 수급이 들어오는지 부분을 잘 지켜봐야 된다. 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은 결국 제가 오랫동안 장을 봐온 경험 그 부분에서 이제 바탕이 됐던 부분이고 그다음에 제가 늘 얘기하는 OK 차트에 대한 어떤 믿음 그 부분이 오늘 그런 장을 봤다라고 봅니다. 우리 개인 매매자가 이제 특히 파생하시는 분들은 이 시장에서 수익 내는 부분은 다양하게 많습니다. 제가 이제 가끔 낚시 얘기를 좀 해드리고 하는데 우리가 낚시를 가더라도 그죠? 날씨, 바다 상황 모든 부분이 맞아야 고기가 입질을 해요. 네. 이 매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무 자리나 들어간다고 수익이 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발생하는 입장에서 매수와 매도가 해야 될 그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정확하게 들어가야만이 시장에 대응해서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만들어지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오늘도 제가 공부 시간 통해서 한번 얘기를 해드릴 거고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1억 만들어가는 그 과정, 1억 만들면 그 다음부터는 좀 시장에서 쉽게 우리가 수레바퀴가 굴러가듯이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최근에 이제 제가 하면서 우리 가족분들이 제가 깜짝 놀랄 정도로 매일 수익 나는 부분이 대여와 월척들을 낚아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고마운데 오늘 또 마치고 한 분이 진짜 대단하십니다라고 이제 인사를 하시는 걸 이제 보고 제가 왔었는데 함께 하시면서요. 오늘 또 마지막 우리 공부 시간에 어떤 조건으로 우리가 매수 이렇게 하는지 부분, 그다음에 수익을 낼 수 있는지 또 그 수익을 관리하는지 그 부분을 갖고 오늘 또 한번 공부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십시오. 네, 우리 국내 증시 계속해서 반등이 나오는지는 현물 부분에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들어오는지에 달려 있다라고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기억하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국내 선물로 상방으로 마스터님과 함께 공략하셔서 수익 나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어떻게 국내 또 증시의 저점을 파악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짚어주셨는데요. 이처럼 필승 마스터님의 해안과 노하우를 더 알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내일 있을 무료 공개 방송 하단에 있는 내용 참고하셔서 마스터님과 함께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매수와 매도 타점 구체적으로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오늘도 그 타점 구체적으로 알려주실 거니까요. 필기하실 거 준비하시고 계속해서 저희 해선시대와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해선시대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나스닥 선물 개장 전에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시세와 더불어서 이슈 체크 그리고 전략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나스닥 선물 차트 살펴보시겠습니다. 어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위로 긴 꼬리를 달고 음봉으로 마감한 나스닥 선물인데요. 오늘은 이번 주 CPI 발표를 앞두고 관망세가 짙은 가운데 현재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개장 전에 완만하게나마 우상향하는 흐름이 나타나면서 10시 13분경 21,538포인트까지 터치를 했고요. 그 이후로는 우하향을 하면서 11시 2분경에는 21,491포인트까지 터치를 했는데 그 이후에 다시금 좀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현재는 0.13% 정도 상승한 21,511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나스닥과 관련한 이슈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얘기한 내용에 대해서 마스터님과 이야기 나눠볼까 하는데요. 마스터님,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11월 CPI가 전년 대비 다소 높아졌을 것이고 이 발표는 예상보다 시장에 더 큰 영향을 줄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더라고요. 이와 관련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지금 전월 대비해서는 지금 CPI가 조금 상승했고 네. 전년 대비해서는 많이 이제 좀 상승을 했기 때문에 시장에 미치는 변수를 좀 크게 본 것 같은데요. 물론 이제 전체적인 부분에서 미장 자체는 미국인들도 놀랄 정도로 지금 강한 상태는 분명한 것 같고요. 지금 연말 겹쳐서 연말 산타랠리까지 이제 투수를 오느냐 하는 부분인데 지금 어제 이제 일부 조정 나왔었고 그죠? 네. 조정 이후에 좀 반등 나오는데 지금 현재 내일 CPI 그다음에 이어서 나오는 PMI 그다음에 다음 주 나오는 이제 마지막 금리 인상 그다음에 네. 금리 인상이 될지 인하될지 그 부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 달 좀 뒤에서 이제 대통령 취임 요 부분까지 연결돼 있기 때문에 지금은 어느 한쪽으로 가기보다는 전체적인 시장 자체는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관망 분위기 속에서 어느 정도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현금화 쪽으로 가고 다만 이제 CPI 부분은 이제 내일 10시 반에 이제 발표가 되는데 어느 정도 영향은 있겠지만 그 영향은 지금 본 그 부분보다는 제 생각으로는 크게 시장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고 보고 단지 그 이슈에서 나왔을 때 그 시점에서 우리가 대응 부분은 제 같은 경우는 살짝 멈추고 발표 이후에 대응하는 쪽으로 그냥 보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지금 현재 매수가 됐든 매도가 됐든 추세 부분 쪽으로 가기에는 이미 조금 늦었기 때문에 당분간 침식 전까지는 데이 트레이닝 입장에서 모든 부분을 봤으면 좋겠고요. 지금 어제 같은 경우에도 파월 의장에 대한 이전에는 이제 파월하고 트럼프가 상당히 껄끄러운 관계였는데 다행히 트럼프가 유지해주겠다 유지해주겠다 이 얘기까지 해서 지금 시장이 상당히 이제 호의적인 부분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런 쪽까지 해서 시장은 좀 안정적인 어떤 흐름으로 갈 거로 이렇게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내일 CPI 발표로 인한 시장의 영향은 크게 없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CPI 발표가 어떻게 나오든 일단 우리 같은 경우에는 대응의 영역으로 생각을 하고 발표 이후에 데이 트레이딩 대응 전략으로 가야 한다라고 얘기해 주셨고요. 이는 또 트럼프 취임식 전까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또 추후 연준의 금리 인하 속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 일단 그렇다면 내일 있을 CPI 발표는 크게 영향은 없고 12월 FOMC 회의에서 금리 인하 쪽으로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동결 어떤 식으로 생각하시나요? 네. 금리는 뭐 전체적인 영향, 뭐 고용, 물가, 인플레 등등 이렇게 상황 봤을 때는 이번에도 이제 베이비 스텝 정도 네, 금리 인하. 인하는 할 네. 거로 보고 예. 다만 그 이후 부분은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그 부분은 좀 아까 얘기했지만 그런 요소들로 해서 좀 지켜봐야 될 상황으로 보고 지금 트럼프 입장에서 봐서는 금리를 인하하는 부분은 조금 맞지 않을까. 맞지 않는다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좀 취임하고 한 두세 달 정도는 좀 관망하는 쪽으로 아, 그러면 볼수 금리가 있다. 동결될 수도 동결 있다라고 가능성으로 보시는 좀 거네요?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네, 이번 12월 FOMC 회의에서는 베이비 스텝 금리 인하를 할 것으로 보이고 내년에는 금리 동결로 일단 2, 3개월 정도는 예상이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또 우리가 바로바로 이슈가 나오면 계속해서 또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할 거고요. 자, 그리고 왓서님, 또 중국과 관련해서도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 추가 경기 부양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또 중국 증시가 환호를 하는 모습이었는데 추후에 중국 증시는 또 어떻게 보시나요? 뭐 중국도 미국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상황이고 지금 뭐 트럼프가 우리 기준으로 보면은 좀 벼르고 있다. 네. 이렇게 좀 봐야 되는데 지금 중국 쪽에서도 지금 아까 14년 얘기했잖아요. 14년 만에 좀 누르던 부분을 좀 풀어주는 그 상태로 가기 때문에 그 부분은 뭐 어떻게든 시장 영향으로는 나타날 거로 보고요. 미국 참 중국도 지금 상당히 좀 어려운 상태잖아, 그죠? 시진핑 주석 입장에서도 상당히 정치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키는 뭐 민생고 해결이 우선이니까 그렇다면은 이번 부양 발표 나온 부분 중에서 특히 이제 소비라든가 이런 부분 쪽에서 이제 포인트를 많이 두고 있는데 그 부분으로 보면은 뭐 중국뿐만 아니라 우리 시장에도 좀 긍정적인 요소로 좀 받아들이면서 좀 더 지켜보면서 실제 이제 얼마나 중요한 거는 이제 재정이 투입되느냐 부분이니까 재정 부분도 이번에 많이 강조를 했기 때문에 그 전에 좀 부정적인 어떤 부분보다는 좀 적당하게 온건한 시장 친화적인 어떤 부분으로 좀 접근한다 이렇게 보시고 나오면은 좀 적극적으로 같이 대응을 우리도 좀 해야 되지 않겠나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어떤 무역 전쟁을 일일이 다 대응하기보다는 중국 내수를 진작시키자 그런 전략으로 일단 가겠다라는 걸로 우린 이해하면 될까요? 중국만의 어떻게 또 자신감 부분이 좀 묻어 있겠죠. 어떻게 보면은 네네. 나름대로 이제 자체 시장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 일부분도 어느 정도 미국 어떤 그 방해를 뛰어넘고 네. 자체적으로 좀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기반이 만들어졌다는 어떤 자신감도 깔려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지금 마스터님이 항생 선물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네. 있는데 그러면 항생 선물은 계속 우상향 쪽으로 보시나요? 아니면 또 네. 항생하고 또 중국하고는 뭐 뗄래야 뗄 수 없지만 네네. 또 항생하고 또 중국 지수하고는 또 같이 붙여놓기도 좀 그래요. 지금 네네. 상태는. 네. 문제는 또 홍콩이라는 부분에서 더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홍콩은 또 중국하고 또 뭐 이 중립적인 어떤 부분에서 우호적으로 가겠지만 실제 홍콩 자체의 어떤 불안한 부분들이 깔려 있기 때문에 네. 꼭 뭐 중국이 좋다고 항생이 간다라는 부분보다는 항생 나름대로의 어떤 시장 흐름을 갖고 있거든요. 예. 어제 중국에 올라갔지만 항생은 오늘 깊게 빠졌잖아요, 그죠? 네. 항생이 오늘 한 900틱 정도 빠졌었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 오늘 항생을 아침 시가 매수 받아서 시가에서 매도 쳐서 한 600틱 정도까지는 제가 오다가 이제 마무리하고 왔었는데 어제 뭐 빠지고 오늘 조금 반등 나오는데 지금 항생 차트 보면은 중국과는 좀 이
같은 동행하는 그런 현재 흐름은 아니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 장을 좀 봐야 된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해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중국의 경기 부양책과는 별개로 항생 지수는 항생 나름대로의 패턴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그 추세를 이해하고 추세 매매를 통해서 나도 수익을 얻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필승 마스터님과 함께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오늘 나스닥 선물 어떤 전략 가지고 가야 할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인베스팅닷컴에 따르면 현재 기술적인 분석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짚어볼까 하는데요. 일간 기준으로는 적극 매수 사인을 주고 있습니다. 12개 지표들 중에서 8개 지표가 현재 적극 매수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시간당으로는 중립 사인인데요. 매수 3개 그리고 매도 3개 지표씩 보여주고 있습니다. 매수는 MACD, 오실레이터 ROC이고 매도 같은 경우에는 CCI, 하이로스 그리고 브렌베어 파워가 현재 매도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마스터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팻말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빠밤, 관망 사인 주셨습니다. 네, 일단 CPI 발표를 앞두고 관망하자라는 의견이신 건가요? 네, 그런 부분도 있고 네네. 지금 장 자체가 오늘 저점에서 지금 반등했고 고점에서 1차 고점에서 제 차트 잠깐 보여주시면요. 밑에 이제 오늘 주간에 이제 매도 맞아서 지금 쌍바닥에서 반등 나왔어요. 지금 흰색 라인에서 저항 맞고 다시 한번 골드 중심 지지 받고 올라오고 있는데 이 상태에서는 뭐 매도와 매수 제 차트를 보고 OK 차트를 보고 계시는 우리 식구분들은 하겠지만 실제 이 상태에서 추경 매수 그다음에 폭도 좋고요. 오늘 내일 이제 지표 이런 부분까지 보면은 좀 관망을 하시고 차트를 보고 계시는 분들은 그대로 차트 대응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네. 관망이지만 현재까지 상태 보시면은 이제 쌍바닥에서 반등 나와서 쌍고권 오는 흐름인데 전체적인 부분은 제 기준으로는 반등하면 매도다. 이렇게는 좀 복권은 있어요. 네. 지금 현재 오늘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은 반등 매도를 노리시는데 1차 매도 자리 지금 현재 쌍고 자리 21,540 정도 요 구간은 그냥 한번 확인하고 매도를 치시고 기다리는 1차 자리는 21,575 그다음에 21,622 요 두 자리를 매도 자리 드리고요. 현재 올라오는 자리에서 쌍고가 맞다라면은 21,538하고 40 정도에서 한번 짧게 한번 매도 대응해 보시라 말씀을 드리고요. 매수는 오늘 지금 현재 막 치고 올라오는 자리인데요. 21,480대 후반 한번 매도 한번 드리고 매도요? 매수 네, 매수 그렇게 네. 드리고요. 그다음에 매수 자리가 21,380 요 두 자리 매수 자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관망 사인을 주셨는데 일단 대응하고 싶으신 분들은 일단 반등할 때 매도를 좀 더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의견을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매도 두 자리를 주셨는데요. 21,575포인트 그리고 21,622포인트 매도 자리 주셨고요. 매수 같은 경우에는 21,480포인트 그리고 21,380포인트 짚어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이제 크루드 오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개장 전에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시세와 더불어서 전략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크루드오일 선물 차트 살펴보시겠습니다. 중국의 경기 부양 의지를 강력히 드러낸 가운데 시리아 바샤르 정권의 붕괴로 중동의 지정학적 불확실성도 커지면서 어제 5일 크게 오르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도 현재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일봉상 빨간불을 켜고 있는 건데요. 개장 전에 우상향하는 흐름이 나타나면서 11시 5분경 68.61달러를 터치를 했고요. 현재는 0.2% 정도 상승한 68.5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일과 관련한 전략도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인베스팅닷컴에 따르면 또 현재 크루드 오일 기술적으로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간 기준으로는 적극 매도 사인을 주고 있습니다. 12개 지표들 중에서 8개 지표가 매도를 보여주고 있고요. 시간당을 통해서 봤을 때는 매수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스토캐스틱과 MACD, ADX, 오실레이터, 브랜베어 파워 이 지표들이 현재 매수를 권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스터님의 의견은 어떠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빠밤. 매도 사인 주셨습니다. 마스터님 왜 매도일까요? 제 차트 잠깐만 한번 보여주시고요. 네네. 지금 현재 차트 일봉입니다. 일봉 차트인데 일봉 77불에서 지금 현재 67불까지 내려오는데 고점 낮추고 저점은 지금 지키고 있는 정확하게 이제 삼각 수렴을 만들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가 저 위에서 이제 매도 치면서 60불 중반대까지는 내려올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이제 왔었는데 지금 그 상태에서 지금 저점을 지키고 있는데 어제 그저께 이제 쌍바닥에서 반등이 좀 나오고 있고요. 쌍바닥에서 오늘 고점군에서 저항이 일부 나오고는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제 차트상 보시면은 검정 라인이 약간 밑 하단에 있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저가놀이라고 해서 매도를 하는 기준인데 네. 지금 반등 좀 전에 얘기했지만. 중국하고 그다음에 시리아 쪽에 이제 지정학적 또는 정치적인 네. 그 부분 때문에 이제 어제 그저께 해서 이제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해소된다라면은 다시 한번 뭐 이런 좀 눌러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지금 현재 오펙 자체에서도 상당히 이제 걱정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네. 오펙 지금 다음 주 해서 이제 회의가 있는데 그게 이제 좀 미뤄져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좀 가격을 좀 오펙 입장에서 좀 올리고 싶은 그런 의지는 있는데 미국이나 이런 쪽에서 크게 지금 뭐 동의는 안 해주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라고 보고요. 그 상태에서 오늘 대응한다라면은 지금 조금 늦었는데요. 1차 짧게 68불 60대에서 짧게 저항 나오고 있는데 뭐 단타 부분이고요. 일단 어제 고점 68불 80 후반 요 1차 하나 매도 드리고요. 만약에 이제 그 자리에 통과되면은 좀 위로 네. 열릴 수 있는데요. 69불 그 자리가 69불 20대 69불 2224 요 정도에서 한번 매도를 치시고 항상 얘기하지만 그 두 자리 중간값에서 장 나오면 한번 매도를 치시고 매수는 좀 자리가 찾기가 좀 쉽지 않은데요. 우리가 뭐 데이 트레이딩 해서 제가 차트를 보고 계속 대응하면 모르지만 일단은 오늘 어제하고 오늘 중요 싸움 자리가 지금 현재 67불 80대에 형성돼 있어요. 요 자리 1차 매수 드리고요. 2차 매수는 67불 40대 67불 82 기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차 매수 82요. 82. 82. 그다음에 67불 48 67.48 요 두 번째 매수 자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구체적으로 주신 필승 마스터님이신데요. 현재 거시적으로 봤을 때, 기본적으로 분석을 해봤을 때 매수보다는 매도 사인을 줄 수 있겠고 오늘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트레이딩을 해봐야 하는 구간인데 일단 매도 사인을 주셨는데요. 68.80 후반이나 69.21이나 24선에서 한번 매도를 해보시는 거 얘기해 주셨고요. 매수 같은 경우에는 67.82나 67.48달러 선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크루드 오일도 짚어봤고요. 계속해서 골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세와 더불어서 전략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골드 선물 차트 살펴보시겠습니다. 어제 세계 최대 금 소비국 중국이 6개월 만에 금 매수를 재개했다는 소식과 함께 금 가격이 모처럼 상승을 했는데요. 오늘도 0.8% 넘게 상승 중에 있습니다. 개장 전에 우상향하는 흐름이 나타나면서 11시 25분경에는 2,708달러 선까지 터치를 했고요. 현재도 고점 부근인데요. 0.85% 정도 상승한 2,708.7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략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베스팅닷컴에 따르면 일간과 시간 기준 모두 오늘 적극 매수 사인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간으로 봤을 때에는 12개 지표들 중에서 8개 지표가 매수를 보여주고 있고요. 시간당으로 봤을 때는 12개 지표들 중에서 무려 10개 지표가 적극 매수 사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RSI와 스토캐스틱, 그리고 스토캐스틱 RSI, MACD, ADX, CCI, 하이로스, 오실레이터, ROC, 브랜베어 파워 이 지표들이 매수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마스터님의 의견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빠밤. 네, 마스터님도 매수 사인 주셨습니다. 일단 세계 최대 금 소비국 중국이 매수를 재개했다. 이런 부분이 전 세계적으로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시나요? 뭐 오히려 참 골드가 네. 저기 2,800불에서 지금 2,500 중반까지 내려와서 네. 반등할 수 있는 자리에서는 반등을 지금 기술적인 분석에서도 반등을 하고 있는데 지금 오늘 추격 매수는 절대 하지 마시고요. 네. 지금 매수 들었지만 지금 현재 저항 오늘 일간으로는 지금 저항 부분이 다가오고 있다. 지금 저는 그렇게 보고는 있거든요. 다만 이제 추세적인 부분에서는 좀 반등할 수 있는 자리고 오늘 부분 같으면은 지금 현재 오늘 2,709 정도 되는데 여기서 조금 더 올라가면은 이제 저항이 나올 거로 저는 좀 보고 있어요. 네. 지금 일봉상으로 이제 보시면은 제 차트상에 여기 보시면 차트에 잘 안 보이는데 2,715 정도 15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한번 저항이 나올 것 같고요. 만약에 그 자리를 넘어가면은 뭐 2,740, 2,710 한 4, 5 정도, 그다음에 2,700 좀 더 올라가면 2,740 그 정도에서 뭐 강하게 저항 나올 거로는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굳이 뭐 추격 매수는 하지 마시고 오늘도 이제 두 번의 이제 눌림 기회를 줬었는데 네. 충분하게 눌러줬을 때만 매수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매수 자리는 내려오면은 지금 빠질 때도 지금 현재 골드 같은 경우에는 빠질 때도 한 좀 깊게 빠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매수도 좀 기다렸다가 2,691 2,691이요? 예, 네. 2,691 그다음에 2,680 요 정도에서 좀 매수 받으시고 네. 특히 매수는 뭐 굳이 공격적으로는 좀 지금 상태 같으면은 네. 굳이 권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면 매수보다는 매도가 더 유리하다고 지금 보시는 상태 같으면 거군요? 매도가 유리. 아, 네네. 이미 올라올 정도 올랐고 지금 저항 자리들이 있기 때문에 네. 밑에 있었다라면은 뭐 매수 적극적으로 매수해야 되겠지만 이미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굳이 추격 매수는 할 필요는 없다. 이런 자리로는 보입니다. 그럼 거시적으로 봤을 때 오늘 매수 사인을 드신 거고 그렇죠. 추격 매수는 자제하자라고 그렇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추격 매수는 자제하고 충분히 눌러줬을 때 그때 매수를 해볼 수 있겠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요. 그 타점에 대해서는 2,691달러 그리고 2,680달러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만 봐서는 매수보다는 매도가 더 유리해 보이는데 현재 타점보다 조금 더 올라왔을 때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셨습니다. 그 자리는 2,715선 그리고 2,740선 저항 나올 걸로 보여진다라고 하시면서 매도 사인을 주셨는데요. 이 부분 체크해 보시고 이 자리가 오는지 잘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공개 방송 내일 무료 공개 방송 네. 있으시잖아요. 이때 어떤 부분 짚어주시는지 살짝만 얘기해 주실까요? 지금 장 자체는 우리 장의 어떤 큰 그림이 중요하니까 일단은 뭐 국내 선물 그다음에 코스피 요 부분 일단 짚어놓고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대응하는 방법 그다음에 이제 뭐 우리가 항상 그냥 오케이 차트 저는 매매법을 막 다양하게 안 가져가고 네. 단순하게 지지 저항 쪽으로만 접근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포커스 맞춰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11시 30분 뉴욕 증시가 개장했습니다. 오늘 뉴욕의 주요 3대 지수 혼조세로 출발을 했는데요. 다우는 하락하고 S&P와 나스닥은 상승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또 선물 전략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 바로 잠시 후에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나스닥 선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축하드린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쌍고 자리가 오면 그때 매도를 해보자라고 하셨는데 마스터님 오늘 식사를 제대로 하셨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21,538 쌍고 맞고 지금 120틱 대박 났는데요. 대박 나왔네요. 네. 뭐 대응하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제가 몇 가지 이제 조건을 갖고 있어요. 이제 제가 실전하면서 익혔던 그 부분을 갖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쌍고 쌍바닥은 우리 개인 투자자들의 밥자리다, 식사 자리다라는 얘기를 말씀드립니다. 그 자리에서 제 차트 보시면은 오늘 쌍고 맞고 그죠? 밑에 파랑 라인에서 정확하게 반등 나오잖아 그죠? 제 OK 차트를 보고 계시는 우리 필승 가족분들은 매수와 매도를 오늘 양쪽으로 다 대응을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기가 제가 아까 인사말에서 조금 했는데 무기를 만드셔야 돼요. 무기요. 우리가 매매해서 수익 낼 수 있는 부분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매수를 하더라도 어떻게 하느냐 다 틀리단 말이에요. 그죠? 저점 매수도 있을 수 있고요. 고점에서 고점 돌파할 때 매수하는 방법이 있을 테고 중간에서 매수하는 방법도 있고 매도도 마찬가지고 그죠? 우리가 파생은 양방향이기 때문에 양쪽으로 수익 내는 방법을 나만 알 수 있는 나만 가지고 있는 그 무기만 만드시면은 이 시장에서 충분하게 수익 나올 수 있고요.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 필승 가족분들이 요즘 계속 월척들만 건져내시고 있는 것 같아요. 평소 하루 한 뭐 20-30만 원 벌면은 나는 만족해 했던 부분들이 전부 100단 이상 좀 많이 나오신 분은 뭐 300 이상 수익들 내고 가고 계시고 그 부분이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그 수익 크기는 더 커질 텐데 아무튼 오셔가지고 공부하는 시간과 노력은 제 몫이 아니라 그죠? 저는 무기를 만들고 그거를 여러분들이 무기화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스템은 제가 만들어 드릴 거예요. 오셔가지고 그렇게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스닥 수익 나신 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그럼 마스터님 나스닥 선물 일단 수익에 나셨고 오늘 그러면은 그만할까요 매매? 아니면은 아니 아까 뭐 주셨던- 줬던 자리 그대로 계속 대응하시는 거고 네네네. 저는 보통 이제 하루에 한 번, 두 번 뭐 이렇게 매매하는 이제 매매자들도 많고 전문가들도 많은데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한은 계속 합니다. 실제 제가 뭐 실전 매매할 때는 손가락에 막 지가 날 때까지 매매한 적도 있는데 네. 우리는 프로잖아요, 그죠? 프로. 시장이 멈출 때까지 하는 거고, 그죠? 내가 할 때까지 벌 수 있을 때 최대한 벌고, 그죠? 그 번 거가 좋은 일도 하고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현재로만 봤을 때는 오늘은 매수와 매도 중에서 어디가 더 유리해 보이나요? 지금도 마찬가지 매도가 좀 나스닥 같은 경우 저는 계속 매도 쪽으로 반등하면 매도 쪽으로 접근을 해드릴 겁니다. 한쪽으로 굳이 한다면은 매도 쪽으로. 알겠습니다. 오늘 쌍고 자리에서 식사하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리겠고요. 현재 봤을 때는 오늘 반등이 나올 때 매도가 좀 더 유리해 보인다라고 하셨는데요. 아까 21,575포인트 그리고 21,622포인트 잡아주신 거 잘 기억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오일과 골드도 좀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일 먼저 살펴볼까요? 현재 0.04% 정도 상승 중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오일? 아까 제가 하면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죠? 제 차트 보시면 여기 빨갛게 이렇게 꺾여진 부분이 있죠. 여기가 좀 매도 자리다 있는데 그 자리가 68불 60자죠. 거기서 매도를 쳤으면은 한 뭐 20에서 한 25틱 정도 먹을 수 있었는데 그 자리를 뭐 제 차트를 OK 차트를 보고 계셨다라면은 그 자리 매도를 한번 쳤을 테고 그죠? 아니시면은 위에서 기다려서 대응하시면 좋겠고요. 뭐 지금 현재 굳이 따라가면서 하는 매매는 저는 굳이 권하지 않으니까요. 기다렸다 하시고 제가 뭐 계속 이 상황을 보고 있었다라면은 우리가 이제 보통 제가 자리 드릴 때 이제 68불 586 이런 개념으로 자리를 드리거든요. 거기서 매도를 쳤으면은 한번 수익 났을 테고 내려오면은 68불 10대하고 03 요런 자리에서는 한번 짧게 매도분 들어가셨다면 청산하고 그 자리에서 양봉이 나오면은 매수 쪽으로 지금 큰 폭은 아니니까 그죠? 만
20만 원 내외 먹을 수 있는 자리는 나올 거로 보고 그때 한번 대응하셨으면 좋겠네요. 오히려 전체적으로는 폭이 크지를 않으니까 네네. 수익 목표도 좀 짧게 가져가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보수적으로 대응해 보시는 거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매도로 들어가신 분들의 경우에는 68.10이나 68.03달러에서 이때 또 청산을 하는 거 얘기해 주셨고, 만약 양봉이 나온다면 매수를 해보는 것도 또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오일도 짚어주셨고 골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골드 같은 경우에는 더 상승폭이 커졌습니다. 0.97% 정도 상승 중인데요. 네, 마스터님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골드도 오늘 한 2번 정도 매수 자리가 있었는데 뭐 그게 우리 시간 아니었으니까 그죠? 네. 10시경에 한 번 더 이제 눌림 자리가 있었고 그때도 우리가 안 했었기 때문에 지금은 아까 2715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음봉 나오면은 매도 쪽으로 접근하셔가지고 네. 지금 현재 같으면은 직전 고점 자리 뭐 내려오면은 2700 초반 요런 데서도 한번 손절 잡고 매수도 한번 해볼 만한 흐름으로 보시고요. 큰 그림은 아까 얘기했던 그 매도와 매수 자리에서 대응들 하셨으면 좋겠고 지금 현재 2713 구간부터 짧게 지금 저항 나오는 모습은 보이니까요. 올라오면은 2715 네. 지금 12에서도 지금 뭐 어느 정도 조금 20 저항 이상 받는 것 같아요. 뭐 네. 줬기 때문에요. 요 구간부터는 이제 짧게 매도 쪽으로 접근하시면서 좀 더 눌러주면은 2,700 초반 오면 한번 매수 받아보시는 흐름으로 골드 한번 대응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지금 자리에서 가장 가까운 타점은 2,715선인 것 같은데요. 2,715달러 선에서 저항을 맞게 되면 그때 음봉을 맞았을 때 매도를 해서 수익이 나는 게 좋겠다라고 지금 전략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리고 계속해서 마스터님의 노하우를 알아보는 시간으로 들어가 볼 텐데요. 어떤 질문이든 또 명쾌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구체적인 타점까지 잘 짚어주시는 우리 필승 마스터님이신데 어떠한 비법을 가지고 계신지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오늘도 OK 차트 짚어주시는 거죠? 네. 네. 자, 내일 이제 공개 방송에 오셔서 보시고요. 오늘 뭐 우리 시간이 한정돼 있으니까 많은 정보를 드려야 되는데 지금 시간 별로 없기 때문에요. 키포인트만 다시 한번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OK 차트는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요. 제 스스로가 만든 차트고 그거는 책에도 없고요. 뭐 어떤 이론 베이스도 없이 제가 통계와 기록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제 차트에는 방향, 진입자리, 손절, 손익비 요 부분으로 대응되는 부분인데 거기에서 매수 조건하고 매도 조건이 나옵니다. 이런 조건을 갖고 하는데 제가 1억 만들기라는 프로젝트를 한번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 부분 쪽으로만 시간이 없기 때문에요. 국선 하나하고 항생 요 부분 갖고 한번 보여드리고 나머지 부분은 제가 내일 공개 방송에 오시면은 자세한 거는 한번 더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다 건너뛰고 12월 6일 날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가 1억 만들기 프로젝트 한번 얘기했었잖아요. 그죠? 네. 거기에서 이제 가격하고 가격, 스토캐스틱 두 가지를 얘기해 드렸어요. 다른 무기 다 필요 없이 여러분들은 가격만 아시고 스토캐스틱만 아시면은 1억을 만들어 갈 수 있는 무기를 만드실 수 있다.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릴게요. 거기서 여러분들이 가격 부분은 상당히 힘들고 어렵고 난해하게 생각하시는데 그냥 쉽습니다. 가격 다른 거 없습니다. 가격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시가, 전일 고가, 전일 저가, 종가, 그다음에 중심 가격, 그다음에 전일 야간, 국산 같은 경우에는 야간 가격도 같이 봐주셔야 돼요. 그래서 야간 고가와 야간 저가 이 부분을 그 다음날 아침 그죠? 국내 선물 출발하기 전에 미리 여러분들이 차트 세팅만 하시면 돼요. 그 세팅해놓고 밑에다가 제가 저번에 강연회 끝나고 그죠? 여기 해선시대 그다음에 강연장 오셨던 우리 시청자분들 가족분들한테 스토캐스팅 만드는 방법을 공부시켜 드렸어요. 그 두 가지만 놓고 그죠? 여러분들이 요 차트 라인만 설정해 주시면 돼요. 요 설정 하셔갖고 12월 6일 날 매매하신 거 보면은 그죠? 지금 현재 요 파란 게 매도 포인트고요. 빨간 게 매수 포인트예요. 이 라인들은 전부
가격, 중요 가격 라인 6가지가 여기 들어있습니다. 그 6가지 궁금하시죠? 그죠? 여러분들이 이 6가지만 알면요, 먹고 사는데 지장 없습니다. 그 6가지 가격의 지지저항만 아시면 돼요. 거기서 얼마를 먹고 하는 거는 결국 많은 시간과 경험을 통해서 익히는 거고, 그죠? 그 자리가 지지가 되고 저항이 되는 것만 알아가시면 돼요. 그 부분에서 스토캐스틱, 제가 뭐 MACD, RSI, CCI 등등 많은 모멘텀 지표가 있는데 네. 파생에서 가장 좋은 거는 제 경험상 15년 이상 해보니까요, 스토캐스틱이 가장 정확하고 가장 빠르게 대응되더라고요. 네. 주식은 MACD하고 RS를 하는 부분이 맞고, 파생에서는 스토캐스틱이 제 경험상 가장 맞기 때문에 제가 해놨고,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차트 보셔도 그죠? 빨간 거와 파란 거에서 그죠? 매도와 매수가 반복해서 일어나는 걸 보시잖아요, 그죠? 그 나온 부분에서 라인이 있을 때 그죠? 지지 라인이 있을 때 매수, 저항 라인이 있을 때 매도 치시면은 수익은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12월 6일 같은 경우에 9포인트 정도 움직였는데 그죠? 선물로 최소한 200 이상은 한 계약으로 200 이상 수익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하나 넘어가서 항생 갖고 한번 해드릴게요. 마스터님, 근데 네. 앞서서 국내 선물을 얘기하셔서 너무 궁금해서 그런데, 그렇다면 지금 야간 고가와 저가를 따져봤을 때 네. 내일은 전략 그럼 어떻게 가져가야 돼요? 내일도 조금 상승장은 아직 남아있다. 국내 선물 같은 경우에 네. 오늘 우리 저점에서 매수해서 321, 4045까지를 322 네. 그 상단까지 봤었는데 오늘 한 1% 아래에서 못 쳤거든요. 네. 내일은 322대까지는 가서 거기서 한 번 더 싸움을 할 걸 보고 그 자리가 내일 삼성전자가 한번 저항이 걸리는 자리예요. 그것도 같이 보셔야 돼요. 그럼 322까지는 올라갔다가 저항을 맞는다. 거기서 돌파되면은 뭐 한 330대까지도 갈 수 있는 힘은 보여주는데 키는 지금 322가 변곡점이다. 변곡점이고 거기서 내일 모레 이제 만기 때 네. 이 외인들이 좀 더 끌어주면은, 그리고 현물 쪽에서 조금만 들어와 주면은 네. 충분하게 좀 반등 기회는 만들어질 거로 보고, 다만 현물 없이 만기까지 선물로만 땡기면은 다시 한번 조정 나올 수 있는 그러면 또 만들어질 거로는 봐요. 알겠습니다. 내일 322포인트 돌파를 하는지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계속해서 또 항생 아까 짚어주실까요? 항생도 마찬가지. 아까 국내 선물 받고 그죠? 항생이잖아요, 그죠? 항생도 시가, 전일 고가, 전일 저가. 그다음에 중심 가격이 여기 라인들이 있어요. 그다음에 스토캐스틱하고 이 라인에서 지지와 저항이 나오는 것만 체크하시면 돼요. 여러분도 이제까지 했던 매매 그죠? 싹 다 버리시고 간단하게 가세요. 가격하고 스토캐스틱만 갖고 여러분들이 먹고 사는데 지장 없다. 요 부분 말씀드리고 내일 공개 방송 오시면은 제가 한번 다시 얘기를 해드릴 테니까요. 지난번에 차트 만들어 드렸던 부분 다시 한번 짚어드리고요. 가격 라인 어떻게 만드는지 요 부분까지 제가 안내해 드릴 테니까 오셔가지고 공부해서 미국 시장에 있는 달러 우리 대한민국으로 많이 벌어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하신 내용들 중에서 심플하게 대응해 보자라는 말씀이 굉장히 인상적인데요. 어떤 부분에 우리가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하는지 보다 더 알고 싶으시다면 내일 있을 무료 공개 방송 필승 마스터님과 함께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쉽지만 마스터님하고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마스터님, 오늘 고맙습니다. 저희가 오늘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 오늘의 핵심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해선시대 오늘의 핵심입니다. 먼저 나스닥을 짚어주셨는데요. 반등 시 매도 전략을 주셨습니다. 21,575포인트, 21,622포인트에서 진입하는 거 얘기해 주셨습니다. 수익이 낮고 오늘의 전략은 재진입해도 수익을 낼 가능성이 높다고 보셨으니까요. 지금 말씀해드린 이 포인트 매도 쪽으로 보시고 계속해서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크루드 오일도 짚어주셨는데요. 고점을 낮추고 저점을 지지하는 중이니 68.10에서 68.03달러에서 양봉이 나오면 매수해보자라고 전략 주셨습니다. 골드의 경우에는 추격 매수는 자제하고 중장기 전략으로 2,691달러 그리고 2,680달러에서 매수하는 거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단기로는 2,715달러에서 음봉 출현 확인 후에 매도해보자라고 전략 주셨습니다.